안녕하세요. 12월 11일 토요일 주말 네오 이뮨텍의 한 주간의 주가의 모습 그리고 양세환 대표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금요일에는 시가가 갭을 띄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갭을 한 2% 정도, 2.3%의 갭을 띄어서 상승을 했고, 종가는 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은 12월 말 1월 초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지지 않을까. 글로벌 증시가 대단히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한 그러한 흐름의 가능성은 상당히 어느 정도 60% 정도 이상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의 캔들을 보게 되면 9,500원의 이 부분이 9,500원 만원 이하에서 강력한 매수자리이면서 9,500원을 가장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원 이하에서의 네오 이뮨텍이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저 9,800원, 9,200원까지도 그랬고 다시금 1,750원에 만원 위에 있는 그러면서 일봉의 캔들을 보게 되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힘의 응축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 이제 주가는 모두 61선, 21선 모두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주가가 위 11,000원 근방에서 머무르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모든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의 준비 과정 시작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의 네오 이뮨텍 양세환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면역 항암제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양세환의 대표의 시선은 미국 MSD 머크로 향한다. 이렇게 양세환 네오 이뮨텍 대표이사가 글로벌 제약회사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 네오 이뮨텍은 내년 1월 10일에서 13일까지 진행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임상 2회 이상 결과를 발표할 고형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미국 제약회사 머크와 협업해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 수출 추진 상대 역시 MSD를 가장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10일 네오 이뮨텍에 따르면 내년 1월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및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NTI-7의 임상 2회 이상 시험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네오 이뮨텍 관계자는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NTI-7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기술 수출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췌장암, 대장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적응증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2022년 내년도 1월 10일에서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이며 네오 이뮨텍은 현재 미국 기업으로 되어 있고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해마다 제약 바이오 종사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기술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하이루킨7의 대장암, 췌장암,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평용요법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 대표는 네오 이뮨텍의 후보물질 NTI-7을 T세포에 기반한 면역 항암제로 만들기 위해 단독요법과 평용요법 두 가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MSD, 고형암 5종 임상 현재 1B 2회 이상 진행, 로슈 피부암 3종 임상 1B 2회 이상, 비수세포폐암 임상 2상을 진행, MPMS
위식도암 3종, 3종의 임상 1B, 2A 이상 등과 NTI-7의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시험을 함께 진행하고 전부 1B, 2A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약바이오는 따라서 출렁거림이 좀 심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2년, 3년 정도까지 이후 정도는 큰 상승을 기대하고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를 리딩해 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상승도 클 수도 있고 골도 깊을 수도 있다는 걸 현재 임상 1B 2A 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네오이민텍에 투자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오이민텍은 기존 IL7을 이용한 신약의 낮은 생산성과 짧은 라이프타임 약효가 반으로 줄어들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 라이프타임이라고 하고 극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바이오 기업 사이마이리스가 IL7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체내 반감기가 짧고 생산성이 낮아 결국 개발을 포기해 현재 임상시험 단계의 IL7 신약 후보 물질은 네오이민텍의 NTI-7이 유일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오이민텍은 NTI-7에 관해 2017년 유럽 의약품기구와 2019년 미국 FDA로부터 림프구 감소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 2020년 지난해에 FDA로부터 진행성 다발 초점성 백질 뇌병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 각각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오이민텍이 비대면으로도 참석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면 참석을 결정한 것을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주목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NTI-7에 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해 기술 수출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수출은 언젠가는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것이 JP모건 헬스케어 가 마치면서 바로가 될지 또 나중에 될지 우리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 대표도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회사를 직접 만나 사업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약업계에서는 양 대표가 미국 제약회사 MSD와 2022년 내년 기술 수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오이민텍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임상 결과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I-7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오이민텍은 머크로부터 키트루다를 공급받아 하이로킨7의 고형암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이민텍은 앞서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하이로킨7의 대장암과 췌장암 임상 2회 이상 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오이민텍에 따르면 하이로킨7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대장암과 췌장암 병용요법 임상 2회 이상에서 대장암 환자군에서는 3명, 췌장암 환자군에서는 1명이 부분관의 PR, 암이 처음 진단했을 때와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상태 부분관의 완전관내에는 complete response에서 이렇게 CR이라고 이렇게 하죠. 객관적 반응률 ORR은 대장암 환자군에서 18%, 췌장암 환자군에서는 6%를 보였습니다. 네오이민텍은 기존 치료제인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단독 투여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0%를 나타낸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자신감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을 진행해 NTI-7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오이민텍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발표한 NTI7의 데이터와 관련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미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최종 목표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굵직한 기술 수출을 이룬다면은 바로 네오이민텍은 주가의 큰 상승을 보여줄 텐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쿼드러플 이상 4~5번의 15,0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서 주가는 거래량도 함께 꿈쩍꿈쩍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말 1월 초에 전고점 요 근방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금요일에 2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1,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네오이민텍은 시가총액이 1조 600억 원에 해당하고 신용시장은 2.2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시금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신용잔고는 220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지분 보유가 9.37%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요일에는 1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전에 32만 주,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9.53%, 어제는 선물옵션 12월물 만기로 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16만 주 어제에 다시 토해내면서 현재는 923만 주에 9.37%의 외국인 물량, 저는 개인적으로 10%가 조금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중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최근 매수 러브콜이 보여지면서 현재 기관 투자가는 아직까지는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매도의 견지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시기. 그러나 기타 범위내에서는 꿈틀꿈틀 이것도 사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모펀드 역시도 현재 12월 들어서는 매수에 가담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양세환 대표의 이번 내년도 1월 10일에서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작정하는 모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토의를 잘 진행을 하고 내년 2022년 6월 이전에 좀 더 굵직한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닥권에 터치를 한번 이렇게 잘 하고요. 9,500원짜리를 한번 터치를 잘 하고 주봉상으로 바닥에서 양봉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모습을 또 기대해 보고요. 이번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1월 초까지는 저는 긍정적인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전고점짜리 12,500원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이 부분을 잘 돌파할 것인지를 시장을 주시하면서 우리 식구님들은 가장 저점으로 그러한 부분은 이 분봉으로 살펴서 해야 되겠죠. 네오이민텍의 차트를 보게 되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잘 보지 않고 이렇게 전업투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든지 생업이 그러한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비우고 장기 물량 따로 단기 물량 따로 이래서 단기 물량은 내가 이 정도는 매도를 해도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 그러한 위치라고 한다라면 걸어두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역시 다 11,000원 한 번 정도 터치를 했었죠. 11,000원대가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이 한번 보였고요. 현재는 이제 9,500원을 하방 경직이 되면서 12월과 내년 1월의 초순까지 긍정적인 모습.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12,500원을 돌파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000원에서 바로 두 번째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과연 요 과정을 12월이나 내년 1월 초에 돌파해 줄까? 우리는 기대감으로 보고요. 가급적이면은 낮게 현재는 11,000원대이기 때문에 11,000원과 만원대라고 한다라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또 단기적으로 봐서도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상에서는 아직 일상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어제의 이번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 그리고 여기 1250원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특별하게 시장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1750원에서는 조금 사서 12월 1월 초까지는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고점에 사는 것은 항상 불편을 해서 저는 안 삽니다. 저는 10,000원 이하에서만 산 부분인 입고해서 하진 않는데 만약에 물량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750원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 정도는 잘 지켜주지는 않을까. 그리고 11,000원 이하 저항선이기 때문에 1750원이 금요일 종가 형성을 했었죠. 요 부분 1,500원 이하라도 온다라면 감사하겠고요. 요 모습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고 기업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12월 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